마지막 야생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아프리카.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 그러나 이곳 역시 온전한 동물의 왕국은 아니다. 드넓은 초원은 광활한 동물원일 뿐 이곳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사설 사파리. 이곳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은 맹수들의 새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맹수의 새끼들을 만지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아직 야수의 본능인 눈뜨기 전이라 가능한 일이다. 맹수의 새끼가 태어난 지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녀석들은 너무 일찍 어미로부터 떨어져 이곳으로 보내진다. 이 어릿광대들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 돈은 시설의 수입원이 된다. 갓난 새끼 시기를 지나면 우리 안에 갇혀 사람들을 만난다. 어미 곁에서 먹고 자고 쉬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시기지만 이곳의 맹수들은 어린 시절 내내 인간의 장난감으로 돈벌이 수단이 된다. 당연히 성장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만 시설은 개의치 않는다. 관광객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나마 이렇게 인간 곁에서 귀여움받는 시기는 길지 않다. 생후 9개월. 덩치가 커지고 야성이 깨어나는 시기다. 인간의 놀이터인 이곳에서 야수의 야성은 환영받지 못한다. 인간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쉽게 제어되는 야성이 아니다. 이런 해프닝은 비일비재하다. 너무 호기심이 많거나 공격적인 녀석들은 이 시기에 사진 찍기에서 퇴출당한다. 그리고 이빨과 발톱 같은 맹수의 상징이 완성되면 녀석들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나마 순한 녀석들은 여전히 관광객들과 함께한다. 그중 하나가 관광객들과의 산책에 동원되는 것이다. 이때 관광객들에게는 긴 막대가 주어진다. 이 막대기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다. 맹수들은 인간의 장난감이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막대기로 맞으며 훈련받았다. 때문에 이 사자들에게 막대기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당연히 막대기를 든 관광객들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막대기는 인간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두려움은 야성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공격적이거나 호기심이 많아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녀석들은 번식에 활용된다.
이렇게 생긴 새끼는 다시 사진 찍기용으로 데려가 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면 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다. 지난 2015년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자 세실이 사라졌다. 사냥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쾌락의 제물로 바쳐진 세실의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세실은 아프리카 사파리의 유명 인사였다. 위용 있는 검은 갈기 덕분에 라이온 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녀석은 당당했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실은 최고의 사진 모델이었다. 그런 세실이 한 사냥꾼의 트로피 사냥에 희생된 것이다. 재미를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트로피 사냥은 일부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벌어지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야수. 녀석들은 죽어서도 기념사진의 배경이 된다. 이것이 갇혀진 아프리카 야수들의 현실이다. And canned hunting is another big problem that we have in South Africa. It's the problem that faces the captive lions. Between 6,000 and 7,000 lions in captivity. And they're all destined to be shot for trophy hunting. This is what happened to them. This is why you shouldn't be partaking in these interaction photo opportunities with wildlife, be it elephant, be it tigers, be it lion, be it bears. And these are the reasons why. 케빈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그는 이곳에서 위기에 처한 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곳에서 야생을 일깨우고 있는 사자들. 이런 녀석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수다.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촬영팀의 긴장이 무색하게 녀석들은 케빈을 향한다. 케빈이 사자들과 교감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는 이들에게는 케빈이 사자 무리의 일원으로 여겨질 정도다. 녀석들은 관광지 운영자의 불법이 밝혀져 압수된 뒤 케빈에게 보내졌다. 만약 구조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케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The first time I met this lioness and that lioness, they were about 14 months old, so they were quite big. They were exceptionally naughty. They used to claw a lot, they used to bite a lot. If these lions stayed where they came from, who knows where they would be today. Either they would be part of a breeding operation, whereby this lioness would have had cub after cub after cub after cub, and then ultimately when she gets to an age where she can't reproduce, then she would be offered as a trophy too. That would have been her lot in life. I've worked in the industry 20 years and I know that in my experience there's no outlet for captive bred lions other than the trophy. What do you think of my
구조 당시 수사자 조지는 신진대사와 뼈에 이상이 생기는 병까지 앓고 있었다. We got them when they were about 6 months old. They were being used by a tourist place in Spain for photos of lions with the lion cubs. And what the people were doing were they were giving them an inferior milk formula. They were actually just giving them watered down cow's milk to make sure that they remained small and manageable, so that they could prolong how long people would be able to play with them for. 녀석들은 이곳에 들어온 뒤 치료와 함께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간. 생고기로 유인해 차에 태운다. Cool. 이들이 향하는 곳은 철조망이 없는 야생의 들판이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누려본 적이 없는 자연이지만 낯설어 하지 않는다. 녀석들은 이곳에 오면 마음껏 뒹굴고 영역을 표시하며 제왕다운 면모를 과시한다. 그리고 DNA에 각인되어 있을 그들의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최상위 포식자다운 야성의 하이라이트, 사냥도 그렇다. 뭔가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목표물이 정해지자 다가가기 시작한다. 다른 녀석은 길목을 지킨다. 조직적인 사냥은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의 본능이다. 이번 사냥은 실패다. 하지만 성패는 중요하지 않다. So they saw them and they got very, very close. About 6 meters. They can catch, they have caught, they will catch. Practice makes perfect. They get better and better at it the more they do it. These animals are born with an instinct to catch, and humans can't teach them that instinct, it's there. So, contrary to what people think, that's not the reason why lions can't be released, or captive lions can't be released into the wild. 수사자 조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타조의 사체다. 사제의 사냥 성공률은 30%에 불과하다. 사나흘에 한 번 사냥을 하고 많은 경우 버려진 사체 따위로 배를 채운다. 이 녀석도 먹이가 탐나기는 마찬가지. 암컷이 다가가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야수들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그중 하나가 먹잇감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Get to know the culture. I know the lion's etiquette, I know its culture because I've been working with them for so long. So I know not to approach. I know I see him see the carcass. Okay, so I come to a respectful distance and I don't push the boundaries. Showing a healthy respect for him, he shows me a healthy respect, and in turn we can actually create and generate a great message out there. That if we just respect them in nature, we don't need to fear them. So when we're living on the fringes of territories where they're lion, we don't need to live in fear. 케빈은 녀석들에게 야성을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야생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야생은 또 다른 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ow people are going, oh well, let's rehabilitate and put captive lions into the wild. I'm going, where? You know, you need to have the area, the ecosystem functioning.
before you can put the apex predator in.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수. 이들을 우리는 야수라 부를 수 있을까?